중3 천재 5가 제목은 Artists All Around Us, 예술은 항상 우리 옆에 있습니다 라는 게 제목인데, 문법은 본문을 보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Dad told me that, 아빠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There was an interesting art exhibition downtown. 엑스비션이라고 읽고 전시회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전시회가 있습니다. He suggested, 이거 중요한 내용을 따로 설명을 하긴 할 텐데, 아버지가 제안하시기를 뭐라고 제안해? 우리가 그 어디에 전시회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전시회 이름은 에브리데이 아트죠. 일상생활 아트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어쨌거나 이름이니까 그대로 놔둬도 될 것 같고, Someone I was not really interested in art. 예술은 별로 관심이 없어서요. 4번. But I became curious about what everyday art mean. 이 과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간접 의문이니까 간접 의문의 순서는 의문사, 조동사의 순서로 오는 거죠. 원래 직접 의문은 말 그대로 그냥 물어보는 걸 말하고, 그냥 물어볼 때는 어떻게 쓴다? 의문사를 쓰고 동사주의 이치로 바꿔서 쓰는 것을 보고, 의문문이라면 이것이 다른 문장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다시 조동사 순서로 바꾸는 것을 보고 간접 의문이라고 합니다. So I went to the exhibition with him. 아버지랑 같이 전시회를 갔는데, When I entered the exhibition, 내가 전시회에 들어갔을 때 뭐뭐에 들어가다니까 꼭 뭐뭐에라는 단어를 쓸 것 같지만 enter는 그렇게 쓰지 않는 사동사고요. 즉 이제 전사를 쓰지 않는 동사고, 그러면 I was surprised, 놀랐습니다. There was a men's toilet lying on the floor. 토일렛은 이제 변기를 말합니다. 미국말로. 영국말로는 좀 다른데요. 화장실인데. 그래서 남자의 변기가 밑에 있었습니다. lie란 말은 누워있다 등등의 뜻이거나 위치에 있다의 뜻이니까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 Ask my dad. 아빠한테 뭘 물어봤냐면 Why is a men's toilet here? 왜 남자 소변기가 여기 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것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뭘로 고치면, 간접 의문의 형식으로 고치면 간접 의문의 순서는 의문사, 조동사 형식이니까 이렇게 살짝 바꾸면 되는데, 앞에가 과거니까 뒤에도 이렇게 과거로 고치면 아마 완벽한 문장이 될 것 같습니다. 9번. 기진아, this is ready-made art. 이것이 바로 ready-made art란다. ready-made라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성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만들어진 게 아니고 손님이 올 때마다 시술을 해서 옷을 만드는 것을 보고 맞춤 옷이라고 한다면 90호나 80호나 100이나 105 이런 식으로 이미 만들어진 옷을 갖다가 파는 것을 보고 레디메이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의 지금의 제품들은 사람의 키에 맞춰서 소변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미 100개, 200개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냥 갔다 오면 팔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레디메이드 아트가 바로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미 만들어진 제품을 가지고 예술 제품을 만들었다 이 말이고. Ready-made artists look at everyday product from a new point of view. 자, 가장 중요한 말이죠. 새로운 관점에서 일상 제품을 바라봅니다. Marcel Duchamp viewed his toilet as a fountain. view라는 단어는 보다라는 뜻인데, A를 B로 보다라고 할 때 이 뭐뭐를 똑같이 보다라는 말을 S로 쓰기 때문에 A를 B로 보다고 할 때 중간에 반드시 S가 들어가게 되고, 마셜 듀캠이라는 예술가는 이 토일렛 뭐를 변기를 파운틴 뭘로 봤다? 분수로 본 겁니다. 물이 막 뿜어져 나오는, 그러긴 하죠.
Wow, it's interesting that it's a toilet in that way. 그런 식으로 보다니, 어떤 식으로 보다니? 네, 새로운 관점에서 보다니 참 놀랍습니다. 아마 가짜 주어 같죠? Look at those paintings over there, Dad. 저기 그림 좀 보세요. Let's go and see them. 그 그림을 보러 가게요. When I came close to the paintings, 그림이 가까이 왔을 때 I found it. 뭐가 눈에 띄었냐면 They were not the same. 똑같지 않았습니다. They were a little bit different from one another. 서로 약간 달랐습니다. each other라고 써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This artist drew so many soup cans. 수프 캔을 많이 그렸는데 I'm sure that he loved this kind of soup a lot. 이 수프를 되게 좋아했나 봐요. 우리나라로 치면 동원 참치 같은 겁니다. Dad smiled. 아빠가 웃기를 The artist Andy Warhol wanted to see these soup cans as they were in displayed in a store. 이 아티스트는 누구냐면 앤디 워홀인데 예, 동격이라고 하죠. 이 수프 캔이 어떤 식으로 보였으면 좋겠냐면 가게에서 진열당하는 그 방식 그대로 보였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그린 것이겠죠. s는 뒤에 조동사가 올 때 뜻이 되게 많지만 대부분은 뭐뭐 할 때 하고 그 다음에 뭐뭐 때문에 뜻이 대부분인데 비교급과 같이 쓰이면 뭐뭐 할수록 이란 뜻이 있고 이것처럼 뭐뭐는 그대로란 뜻이 있습니다. 아까 A를 B로 보다고 할 때 이 똑같다는 표시가 S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연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르실 두캠이라는 사람의 그 내용을 한번 찾아봅시다. 아, 듀샹이라고 하는군요. 네. 비행기를 약간 거꾸로 뒤집어 놨죠.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여기도 자기 이름을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예술가들이 다 그러는 것처럼. 네, 그래서 분수로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올해 작품 중에 아마 그게 뭐더라? 캠벨이죠. 캠벨 수프. 네, 이 그림입니다. 되게 유명하죠. 네. 그 당시 가장 잘 나갔던 그런 캔을 가지고 이건 그림이 아니고 뭐라 실버 스크린이라 그래서 그 판화처럼 이렇게 찍어낸 겁니다. 네, 그래서 자기는 그리지 않고 사람들한테 시켜가지고 판화를 계속 그리기 때문에 앤디 워홀의 그림은 다 붓으로 그린 그림이 아니니까 말 그대로 좀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복제가 가능한 겁니다. 네, 두 번째 페이지로 가서 He used everyday product like this soup can and created work of art. work of art는 한꺼번에 예술 작품이라고 외우셔야 돼요. 앤디 워홀은 사용했어요. 일상생활의 물건을 이 수프 캔과 같이. 그리고 동사가 두 개죠. 뭘 만들었냐면 예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자, everyday product하고 common object가 똑같은 말이 되죠. 앤디 워홀은 뭘 사용했냐면 common 즉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오브젝트 물건 또는 상품을 사용했는데 어디에서? 예술 작품에서. 그럼 되겠죠. 그럼 여기 예술 작품이라는 단어가 또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소댓은 저번 과에서 나왔던 거지만 소댓이 붙어있으면 뜻이 뭐기 때문에 뭐하기 위해서가 되므로 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그것을 보고 대중 사람들이 즐길 수 있다 그래서 파퓰러 아트를 줄여서 팝아트라고 합니다. 팝이라는 단어는 얘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Like Andy Warhol, 앤디 워홀과 마찬가지로 팝 아티스트 usually create artwork out of familiar object. familiar object는 다시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이렇게 흔한 물건에서 낯선 것에서 만들었습니다.
out of는 한 단어로 뭐뭐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합니까? from이라고 쓰셔도 될 것 같고. Then I moved to the next room. 다음 방으로 가서 I found old bicycle part were on display. 오래된 자전거 부품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Then look, this is too rusty to be art. 이거 아트가 되기에는 너무 러스티한 거 아니에요? 즉 예술 작품이 되기에는 너무나 녹이 쓴 거 아닙니까? 입니다. TOO란 단어는 부정의 뜻이 있기 때문에 부정의 뜻을 해석해 보아라 라는 문제를 어떻게 낸다고? 다른 영어로 바꾸라고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너무나 낡아서, 원래 러스트란 말은 녹이 슬다는 뜻인데 기계니까 녹이 슬어서 낡기 때문에 that 그 결과 그것은 아트가 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조금 짧게 투투로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죠. 문장 전환은 한글로 이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수 없으니까 다른 영어로 바꿔서 한번 풀어 써봐라. 그러면 to가 부정의 뜻을 밝혀보세요 라는 것이기 때문에 실은 아무 의미 없는 공부예요. 네. 고등학교 때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을 방법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TO라는 단어가 형사 앞에 있으면 부정의 뜻이다. 너무나 뭐뭐에서 뭐뭐에서 없다. 라는 부분을 풀어서 설명해봐라 라고 물어볼 수 없으니까 이 방법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제 3학년 때로 끝입니다. 문장 전환은. 기준, look carefully. 자세하게 봐. What does it look like? 어떻게 보이니? 어떻게 보이니? 영어로 어떻게 보이니? 라고 쓸 텐데 영어는 명사 표현이 발달했기 때문에 무엇처럼 보이니? 이렇게 쓰는 거죠. 네, 어떻게 보이니? 우리나라 말이고 영어로 쓸 때는 what does it like라고 씁니다. 무엇처럼 보이니? 어떻게 보이니? 비슷하게 그죠? 25번 화일이라는 단어가 앞에 어가 붙으면 명사니까 명사 뜻을 찾아봐야겠죠. 잠깐 동안 생각하고 나서 answer 답을 하기에 means looks like the head of a bull. 뭐처럼 보인다? 황소의 머리처럼 보입니다. Yes, you are right. 예, 네 말이 맞아. 이것은 피카소의 불스 헤드라는 작품입니다. 자, 27번 역시 다시 1표에서 의문사, 조동사가 나오는 거죠. 자, 불스 헤드를 또 찾아볼까요? 이런 거 막상 봐야 됩니다. 백날 뭐 예술작품 말하는데 오 그러네. 기가 막히네요. 안장하고 그 손잡이를 약간 변형을 시켜서 붙였더니 황소머리처럼 보이긴 합니다. 네, 이 작품인 것 같아. 네, 딱 피카소스럽죠. 피카소가 아마 저기 그 스페인 사람이라서 투를 많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투 그림도 많이 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투를 많이 봤으니까 황소 그림을 그리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럼 대신 뭘로 만들었다? 오래된 자전거로 만들었죠. 그래서 피카소는 뭘 사용했냐면 이렇게 오래된 자전거 부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기준아, this is 뭐라고 부르냐면 트래시 아트, 쓰레기로 만든 예술, 트래시 아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피카소 wanted to show, 피카소는 뭘 보여주고 싶었냐면 even trash, 심지어 뭐조차도, 쓰레기조차도 can be turned into, 뭐가 될 수 있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냐면 piece of art,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고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까 썼던 표현으로 고치면 이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트래시는 뭐니까? 쓰레기니까 쓰레기는 변화되는 것이므로 수동태를 쓰는 게 당연합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turn A into B에서 A를 B로 변화시키다인데 A가 앞으로 가면 이게 수동태가 되어서 네, A가 B로 변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I thanked Dad for bringing me to the exhibition. 나는 아빠한테 감사했습니다. 왜? 나를 전시회에 데려와 준 것에 대해서. I always thought. 자, 대시 빠져 있죠. 예술 작품은 너무나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아트워크, 자 명사가 이렇게 겹치면 어떻게
뒤에는 조동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 그랬네. 또는 관계대명사 목적격의 생략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 본 예술작품들은 달랐습니다. They were easy enough for me to understand. 이해하기 되게 편했고요. 또는 재미있기도 했어요. Now I think the art can be made from anything around us. Anything around us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것 또는 에브리데이 프로덕트 할 때 에브리데이 붙였어야 형용사가 됩니다. 난 날마다 공부해야 할 때 부사로 쓰면 떨어뜨려 쓰고 명사 앞에 때는 한 단어로 써야 돼. 에브리데이 한 단어. 그래야 이제 형용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1번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데이는 앞에 있는 뭐가 되고 아트워크가 되니까 예술작품이 나한테는 뭐하기 쉬웠다. 네, 이너프는 to의 반대로 충분하라는 뜻이니까 긍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고치라고 만약에 나오면 투부동사 의미상의 주가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여기다가 뭘 써야 되냐면, 자, 봐. 31번의 첫 번째 문장은 한 문장이에요. 즉, 투부동사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냥 두 번째 동사가 살짝 모양을 바꾼 것이니까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이라는 것은 주어동사가 한 덩어리라는 얘기죠. 근데 31번에 내가 고친 문장 같은 경우는 대수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게 두 문장이 되죠. 앞에가 주어동사가 있고 뒤에도 주어동사가 있기 때문에 두 문장이잖아. 그렇죠? 두 문장이니까 모두 다시 나와줘야 되냐면 바로 여기 있는 예술작품이 다시 나와줘야 됩니다. (31번을) 아마 고치라고 내면 얘들은 여기에서도 많이 틀리겠지만 대본 안 써서 틀리는 그 대본 안 써서 틀리는 사람이 100%일까 100%. 이렇게 낸 거를 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왜냐면 저렇게 이런 문장을 만약에 고치라고 내면 100% 틀릴 거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써봤고, 그 투투하고 이너프를 이제 고칠 때 소데캔으로 많이 고친다고 또 소데캔트라고 고친다고 많이 설명을 하는데, 이제 조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투부동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끼어 들어간 거 하고, 그다음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뒤에 있는 목적어를 쓰냐 안 쓰냐인데요. 목적어를 쓰는 경우는 문장이 두 개니까 쓰는 거고, 목적어를 안 쓰는 경우는 문장이 하나니까 당연히 안 쓴다고 생각하면 아마 틀림없는데, 그래도 많이 어려운 부분이죠. 수동태가 계속 나와 있는 이유도 이제 사물을 설명하는 글이기 때문에 사물은 동작을 받기 때문에 수동태를 많이 쓴 것이고, 투투하고 이너프를 쓴 또 이유는 예술이 자기는 이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낡지 않았나, 너무나 어렵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가는 글이 계속 나오니까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투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와중에 가장 어려운 것은 아까 별표 치고 넘어갔던 2번인가 그랬는데, 네, 2번이 기억나네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아까 문장을 써보면요, 잘 기억 안 나지만 아버지가 뭐라고 제안했냐면 위 맞나? 그게 뭐죠? 엑서비션에 가자고 말했어. 그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가 ed가 있는데 여기는 ed로 전혀 쓰지 않았죠.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일 것 같은데, 이게 맞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서제스트란 말은 대 다음에 어떤 구조가 오게 되냐면, 앞에 사람이 제안을 하잖아. 뭐라고 제안합니까? 뭔 말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하는 거죠. 오늘 비가 오니까 집에 가는 게 좋겠다. 오늘 비가 오니까 비 맞고 돌아다니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어떻게 말을 할 거냐면 이렇게 말하겠죠. 어떻게? That we should
home. 지금 가는 게 좋겠다. 또는 어떻게 쓰는 게 맞아? We should not be at PC방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앞에 사람이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우리가 집에 빨리 가는 게 좋겠다 하고 PC방에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못 마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의 영어 표현은 should이므로 should를 쓰는 게 맞잖아. 근데 이 동사 자리에 오는 표현은 실은 두 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데 첫 번째는 should를 쓰는 경우예요. 하지만 should를 쓰지 않고 동사 원형을 바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should를 쓰는 경우는 should를 쓰지 않는 경우는 미국입니다. 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국 문법하고 미국 문법을 좀 혼재해서 헷갈리게 가르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이 설명을 보셔도 우리나라 책 같은 경우는 생략을 해도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를 동시에 쓰라는 얘기니까. 영국에서는 should를 쓰고 미국 영어는 should를 쓰지 않는 이유는 미국 사람들은 영국에서 넘어왔지만 자기는 유럽 사람들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우리는 자랑스러운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기 위해서 단어도 좀 달리 쓰고 문법도 좀 파괴해가지고 자기 문법을 좀 쓰는 경향이 조금씩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should를 쓰지 않는 경우. should를 쓰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살펴봅시다. 일본 문장을 should를 빼서 써볼게요. 바로 위에 문장 비슷하게 됐죠? 2번 문장을 should를 빼서 써보겠습니다. 아주 이상하죠. 맞습니다. suggest라는 단어는 that 다음에 조동사가 올 때 두 번째 주어한테 뭐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should를 쓰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 사람들이 should를 빼고 쓰고 우리는 미국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하고 같은 이렇게 공조해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또 일주일 있다가 미국 대통령 만나러 가는 것처럼 좀 가까운 나라니까 미국 영어를 배우게 될 건데 그때 이제 이 동사 원형의 모양이 틀리지 않는 것을 기억하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이 동사 원형처럼 보이진 않고 뭐처럼 보여? 그냥 간다 안 간다 이렇게 보이죠? 근데 여기를 보고 있으면 진짜 동사 원형처럼 보이죠. 네, 그래서 저런 모양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중학교 영어에서 거의 가르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근데 나왔으니까 설명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대박 희한한 경우죠. 이거 말고는 이제 의문사 조동사의 형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의문사 조동사의 형태가 나오는 간접 문문의 우선 알아보고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의문사 조동사로 고쳐서 간접 문문으로 고치라고 나오면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실은 저런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좀 쉬운 글은 아니죠. 문법도 그렇고 단어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